자, 저번에 빠졌던 친구 때문에 영상을 다시 찍긴 하는데, 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 어차피 빠졌으니까 보충 영상 찍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주 화요일 날마다 좀 빠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이나,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쯤에 계속 영상 올려줄 테니까, 뭐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약간 나만 빠지는 거냐, 뒤처지는 거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영상 다 찍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뭐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 많이 찍는 거는 뭐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당연히 할 거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겠고, 자, 일단 저번에 했던 거를 좀 이어서 보자면, 저번에 이제 어법 그 뒤에 이제 밑줄 어법을 하다가 뒤에 이제 여기 파트부터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할 건데, 자, 여기가 너한테는 아마 시제 파트일 겁니다.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 150쪽인가 그럴 거야. 그 밑에 보시면 아마 그 시제 파트라고 있을 건데, 자, 거기 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시제는 이렇게 쓸게. 빨간 펜 들고 문제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어떤 식이냐면, 시제의 문제화라고 쓰시고,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1번이 있고 그다음에 2번 이렇게 있어. 자,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냐? 밑줄로 쳤을 때 이제 실제 밑줄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낼 거냐면,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란 말이야. 그러면 고등학생인데 현재 쓸래 과거 쓸래라고 하는 너무 단순한 문제는 안 내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반대로 미래 쓸래 혹은 아니면 과거 쓸래 이런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시제 배울 때 그럴 때나 낼 수 있는 문제인 거지, 고등학교 시험에서 내기엔 조금 애매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자, 만약에 이런 식이야. ed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vs 그 다음에 have나 그 다음에 has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pp 형태 이렇게 쓴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밑줄이 물론 박스 형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쉽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밑줄어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밑줄 쳐져 있을 때 혹은 여기에 밑줄 쳐져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시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단순 과거 쓸래, 단순 과거 vs 현재 완료를 냅니다. 자, 이걸 왜 내는지를 일단 볼게. 단순 과거랑 일단 현재 완료.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나볼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시간과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에선, 여기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거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것만 문제화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 알고 있냐? 혹은 자, ed 형태, 그러니까 단순 과거 형태랑 현재 완료랑 딱 떴을 때, 그러니까 이제 부딪혔을 때 이 반대 개념을 알고 있는가를 좀 물어보게 됐는데, 자, 일단 1번 사항만 좀 놓고 올게. 1번은 시험 문제화를 왜 낼 수 있는 거냐면, 얘는 봐봐. 단순 과거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 자, 예시를 들게. 일단 여기가 지금 이제 2026년이라고 해봅시다. 지금이야. 그 다음에 2024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네가 태어난 09년도가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봐. 단순 과거 시제는 어떤 거랑 쓸 수 있냐면, 2009년에 누군가가 태어났다. 이렇게 2009년에 라고 하는 딱 어떤 지점 얘기하는 거. 2009년에 뭐뭐를 했다. 누가 뭔가 탄생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딱 과거를 쓸 때가 이제 단순 과거 형태를 쓰는 거고, 혹은 2024년에 어떤 학원을 다녔었다. 이런 식으로 옛날 얘기를 했을 때는 단순 과거를 쓰는 게 맞겠네. 됐지? 자, 근데 현재 완료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자, 제 예시를 들게요. 내가 2024년부터 이 시흥시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부터 지금까지 쭉 뭔가 해오고 있다. 이런 개념인 게 현재 완료야. 다시, 2024년이라고 하는 과거도 분명히 껴있긴 해. 근데 거기다가 현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현재 완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2024년에 뭐뭐 했었다라는 것과 2024년부터 지금까지 뭔가 해왔다, 이런 느낌의 두 개가 이렇게 상충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 두 개가 싸웠을 때 어떤 걸로 문제를 푸냐면, 다시, 얘는 그래서 일단 점 개념이라고 쓸래? 2024년 혹은 어떤 내가 어렸을 때 혹은 뭐 어저께 뭐 이런 식으로 딱 명확한 과거의 시점인 딱 점인 거야. 근데 얘는 약간 선 개념인 겁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해왔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점 개념이냐 선 개념이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 자, 근데 얘는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면 좋겠냐면, 자, 어떻게 삑사리 쳤는데, 자, 얘는 어떤 식으로 풀면 좋겠냐면, 그 주변부에 문장 주변부에 어떤 식이냐면, 어떤 동사에 있거나 아니면 끝에 있거나 이런 느낌인데, 주변부에 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시간 나타내는 부사구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쓸게. 문제 해결.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봐.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단순 과거라고 하는 건 yesterday라고 하는 명확한 어제라든지 아니면 last Sunday, 지난 얼마, 그리고 ago 뭐 이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 쓰게 되면은 얘네들은 단순 과거랑만 묶인다는 거. 근데 현재 완료는 뭐뭐 이래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쓰게 되면 현재 완료를 쓴다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문장을 딱 봤는데 yesterday가 딱 있다? 어제였다? 그럼 단순 과거를 쓴다는 느낌인 거라고.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번에서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한 개, 자, 파란 펜 들고서 뭐라고 바꿀 거냐면 자, 이렇게 쓸게. for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for는 둘 다 가능이야. 이렇게 쓰시고 둘 다 가능. 왜 둘 다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2004년 동안 뭐뭐 했었다. 가능하지? for가 뭐뭐 동안이라는 뜻을 가지니까 얘는 2004년 동안에 뭔가를 했었었다. 가능한 거 맞겠죠? 그다음에 3년 3년 동안 지금까지 3년 동안에 뭐뭐 했었었다. 가능한 거 맞겠죠? 그치? 그러니까 3년간 뭔가를 해오고 있다. 이러고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for는 현재 완료도 되고 그다음에 단순 과거랑도 붙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for 기간하고 나서 now를 붙이게 됐을 때 이 now가 구별인 겁니다. 얘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까지 얼마 동안이야. 지금까지 얼마 동안 이기 때문에 얘는 단순 과거라고 할 수 없겠네. 지금이라는 현재도 섞여 있으니까 단순 과거를 써야 돼. 현재 완료를 써야 돼. 그치? 현재 완료 쓰는 게 낫겠지. 그래서 for 기간 now 하게 되면 얘는 현재 완료랑만 붙는다. 얘는 이렇게 현재 완료만 쓴다라는 얘기가 교재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형음을 쭉 그냥 쓰시면 돼. 알겠죠? 그다음에 so far 이라는 표현도 형음을 씁시다. 현재 완료에선 for 기간 now라고 하게 되면 얘는 현재 완료랑 붙는다. 그다음에 so far는 지금까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랑 붙을 수밖에 없다. 이것만 알고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두 번째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건 뭐 네가 알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if가 맨 앞에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고 쭉 가다가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나오게 되면 if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게 되면 얘가 부사절일 거야.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는 동사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다 진짜. 오케이? 한번 볼게. 여기서 if절에서의 동사는 미래형으로 쓸 수가 없다야. 만약에 한국말로 똑같아. 이거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아마 알 건데 준호는 자 만약에 비가 온다면 등산을 못 갈 것이다 해서 아직 비가 안 왔지만 비가 올다면 안 하고 온다면이라는 현재형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서는 비가 만약에 온다면이라고 현재형을 부사절에서는 이렇게 현재형을 썼지만 뒤에선 못 갈 것이다라고 여기선 미래 표현이 가능한 거 맞죠? 주절에선 다시 부사절이 있고 주절이 있으면 주절에서는 미래 표현을 쓰는 게 맞겠지만은 부사절에선 현재형으로 미래를 대신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만 알면 되겠고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미래를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인데 자 그래서 시간과 조건을 이끄는 접속사들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자 as soon as 형음을 치고 형음은 4개 칠 거거든. 예. as soon as 형음을 치고 그다음에 by the time 형음을 치고 as long as 형음을 치고 그다음에 in case 별표 치고 in case 형음을 칩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때 in case를 잘 만날 경우가 없지만은 이제 슬슬 만날 때가 됐거든. 그래서 그걸 쳐놔야 돼. as soon as는 뜻이 뭐냐면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보스가 도착하자마자 나는 갈 것이다. 아직 도착 안 했거든. 근데 현재형으로 쓴다는 얘기. 그 다음에 보스가 도착할 무렵에 나는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얘는 뭐뭐 할 무렵에 라는 거. 당연히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as long as는 긴 아니야. 야 여기서 중요한 거. as soon as를 뜻이 뭐니 물어보면 곧 이러고 막 as long as 뜻이 뭐냐 긴 뭐 이런 애들인데 그게 아니라 뭐뭐 하자마자랑 뭐뭐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in case는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좀 외우고 있으면 좋겠다. 되죠? 그래서 다시 시제의 문제화는 고등학교에 와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 단순 과거 쓸래, 현재 완료 쓸래라고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가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야. 그렇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 파트가 조금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조동사 파트인데 이제 그 다음 장 넘기면 있을 거야. 이 조동사는 그 제가 이제 만든 틀이 있어요. 얘는 어떤 식이냐면 자, 조동사는 일단 네가 다음 장 넘기면 맨 위에 조동사 법 이렇게 쓸 거거든. 거기다 이렇게 조동사 법인데 조동사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야.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약간 좀 정리하는 걸 좋아하잖아. 어떤 개념에선 어떤 것만 나오고 어떤 거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 정리를 하는데 조동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많이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첫 번째 얘 특징이 있습니다. 조동사 특 이렇게 하고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볼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을 쓴다라는 규칙이 존재야.
그치? 이게 첫 번째.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뭐 I can do it 쓰지 I can does it 안 쓰잖아.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 쓴다는 거. 라는 그런 어떤 규칙이 있고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조동사는 일단 특징이 다의어야. 의미가 많다는 말인 거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나서 하나씩 보자. 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규칙이 있어. 근데 여기서의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많이 들었으니까 알 거야. 조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을 갖다 박으면 문제점이 뭐냐면 얘는 자 이렇게 생각해 편하게 시제가 현재로 고정된다. 그러니까 I can do it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내가 과거에 할 수 있었다는 표현을 못 쓴단 말이지. 그러면 이 그 시제가 현재로 고정된다는 걸 타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이 방금 지금 두 가지 카테고리 나눈 것처럼 어떤 그 현재를 쓸 게 아니라 과거를 쓰고 싶을 때는 두 가지를 쓰면 되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 조동사를 과거 형태로 바꾸면 돼. I could do it. 나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인 거야. 됐지? 근데 걔는 지금 문법 문제로 잘 내지는 않고요. 그렇게 내진 않고 어떤 식이냐면 왜냐면 can 쓸래 could 쓸래 이거 너무 유치하잖아 문제가. 그렇게 쓰지 않고 자 얘를 갖다가 과거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 과거 표현 위해서 어떤 개념을 빌려오냐면 여기 자리에다가 have 플러스 pp 개념을 빌려오는 거야. 개념을 차용한다고 할까? 좀 있어 보이게? 차용한다.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 왜 하필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 have pp라는 개념인 거냐면 개념 설명 잠깐 하고 갈게. 조동사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과거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다가 ed를 써버리게 되면 동사 원형을 쓴다는 규칙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짱구를 굴리다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have 플러스 pp를 생각해보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뭔가 해왔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적으로 과거의 뜻도 담고 있고 현재의 뜻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have pp를 빌려오게 되면은 여기다가 동사 원형 쓴다는 규칙을 위반하지도 않으면서 이 pp에다가 여기다가 과거 정보를 심을 수가 있게 된 거야. 뭐 심기. 그래서 야 이거 갖다 쓰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쓰게 되면 옛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약간 발전이 돼서 그게 이제 굳어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동사 다음에 결론은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쓴다는 규칙 때문에 과거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조동사 다음에 have pp 개념을 빌려오게 되면 얘는 과거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시 조동사 다음에 have pp 개념 빌려왔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자 조동사의 과거 표현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 중요한 거 얘는 봐봐라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쓰는 경우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식이냐면 이 조동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 달라지는데 이것도 딱 세 가지만 외우면 돼. 그치? 자 봐. 어떤 식이냐면 꼭 외워야 될 거 must have pp라는 것과 그 다음에 cannot have pp라는 것과 그 다음 마지막 should have pp가 있습니다. 물론 shouldn't도 있는데 그냥 should의 반대말이니까 should have pp 이 세 가지만 알고 그냥 전반적으로 일단 의미래 어떤 조동사가 쓰였든지 간에 네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얘는 전부 다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일단 머릿속에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잠깐 이제 밑에 다이어로 올게. 봐라. 다이어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조동사는 다이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죠. 그렇지만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의미도 있는 거 맞지? 틀림이 없다. 또 있고 한 개만 더 볼게. 자, 캔낫 하나 봅시다. 캔낫을 쓰게 되면 얘는 두 개에도 뭐뭐 할 수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얘는 뭐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그지? 이런 식으로 다의어가 돼. 다시 조동사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일단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아까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보다 그래서 의미가 다양한 거인 거 맞는데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만약에 조동사 다음에 해피 개념으로 과거로 땡겨 쓰게 되면 다이어에서 탈락이고 한 가지 의미로 굳어집니다. 그것만 외우시면 돼. 그래서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를 갖다가 쓸 거고 해야 한다는 느낌이 아니야.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개념을 갖다 쓸 거고 그 다음에 캔낫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뭐 일리가 없다. 이것만 갖고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must have pp 하게 되면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과거이니까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야. 표에 있다. 근데 일단 쓰고 볼게. 음에 틀림이 없다겠고 틀림이 없다. 그다음에 캔낫은 뭐뭐 했을 리가 없다야. 과거형 되니까. 됐죠? 그다음에 should pp는 should는 해야 한다잖아. 근데 했어야 했다라는 느낌인 거야. 했어야 했다. 그럼 결국 뭐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 나 공부 좀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고 쓸게. 근데 결과적으로 가로치고 뭐냐면 그냥 함 이렇게 쓸게.
안함 이렇게 써야지. 뭔 소리인 거야. 안함 쓰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만약에 shouldn't pp 쓰게 되면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함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만. 그럼 쌤 나머지 지금 제가 표를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여기 뭐 우드랑 쿠드랑 마이트 뭐 메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생각해봐. 우리가 출제자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면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야 우리 툭하면 생각해보자. 뭐뭐 했을 것이다. 뭐뭐 했을 수도 있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 큰 차이가 있나 어감상? 다시 뭐뭐 했을 것 같아. 걔 공부했을 것 같아. 했을 수도 있어. 했을지도 몰라. 라고 잘 생각해보면 얘는 의미적인 차이를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우리 토종 김치 코리안인 거 아니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그 어떤 의미적인 세분화를 좀 따지기에는 우리가 아직 좀 무리라는 생각인 거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이 되냐면 확실한 거 두 개를 묶어서 내요. must have pp 쓸래 혹은 should have pp 쓸래게 되면 이거는 했음에 틀림없다 했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딱 어떤 의미가 딱딱 나눠지는 거 아니겠냐. 중간에 애매하게 낀 느낌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제시를 하는 말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세 개는 외워야 돼. must have pp, cannot have pp, should have pp는 했을 리가 없다, 했음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했어야 했는데라고 명확하게 의미가 찢어지기 때문에 얘들을 외워주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딱 보자마자 뭐 대충 했나 보네. 옛날에 뭔가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과거 해석으로 밀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지 외울 게 줄어들어. 내 말 믿어. must, 그 다음에 cannot, should는 외워. 그 다음에 나머지 가운데 껴있는 것들은 옛날에 뭐 했나 본데? 이런 느낌으로 믿는다. 오케이? 이렇게 믿는 거야. 정도로 보는 게 일단 기본 개념의 끝이고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렇게만 외워주자. 인 거고. 자, 여기까지 다 썼지? 자, 그럼 이제 실전적으로 어떻게 보냐 이거. 이게 개념이고요. 자, 이제 결국 실전적으로 볼게요. 실전에서는 조동사를 내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조동사 이렇게 돼. 첫 번째,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밑줄 쳐 있는 경우 이렇게 돼. 됐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조동사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묶여져 있는 경우 이거는 근데 얘가 조금 더 어려워. 생각할 게 좀 더 많아져서 그렇거든. 왜 그런지 생각해볼게.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의 동사 원형이 이렇게 밑줄 쭉 쳐 있다는 얘기는 얘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결국 얘는 시제를 묻는 거야. 시제가 맞는가 이렇게 쓸게. 시제가 맞는가. 그래서 준호야 생각해봐. 만약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밑줄에 딱 쳐져 있는 거야.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야 우리가 설마 지금 고등학생인데 여기다가 캔슬래 메이슬래 이따가 낼 거 아닐 거 아니겠냐.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시제가 분명히 뒤에 과거적 표현이 있는데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게 맞는 거가 틀린 거 알겠어? 이런 걸 묻는 걸 수 있다고. 그래서 시제가 맞는가라는 느낌이라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의 밑줄 딱 쳐져 있으면 그럴 땐 뭘 생각하냐면 자 조동사 플러스 have pp를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닌가만 생각한다. 가 생각하기. 오케이? 반대도 마찬가지겠지. 조동사 다음에 have pp 이거 밑에 얘기할게. 다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의 밑줄이 가 있으면 얘는 시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한다. 야 됐지? 그다음 밑에 게 왜 어렵냐면요. 밑에 게 얘가 조금 더 어려운 건 얘는 자, 두 개를 생각해야 돼. 또 얘는 시제가 맞는 거야. 그럼 반대로 여기에 밑줄 쳐져 있다는 얘기는 얘가 현재형인데 지금 과거 형태를 쓴 게 아닌가라고 시제적인 문제를 낼 수가 있겠지? 조동사 해피피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맞는 거야. 이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 위에 거는 그 조동사 다음에 그 동사 원형 같은 경우는 시제만 따지면 돼. 근데 밑에 거는 시제도 따져야 되고 시제 통과했어. 그럼 그 다음에 의미를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should have pp 써야 돼서 뭐뭐 했어야 되는데 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라고 쓴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전적으로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쓸 때는 뭐 그냥 그냥 시제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밑에 거는 시제 플러스 시제 맞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면 시제가 맞았으면 의미도 맞는지를 생각한다. 이게 실전적인 문제풀이인 것 같아. 그래서 이 틀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이를 할 테니까 너도 똑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는 겁니다. 얘 외워서 와야 돼. 그래서 이 세 개는 됐죠? 요 정도가 이제 조동사입니다. 그치? 어디 가서 이제 조동사를 뭐 대충 뭐 캔과 메이 등이 있다 이딴 식으로 외우면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모양 딱 보고서 이거는 이거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자 이제 마지막 밑에 자 주어 다음에 어떤 주요 명제라고 오늘 총 뭐 할 거냐면 이거랑 그 다음에 그 가정법부터 먼저 해야 되죠. 가정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명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할 건데 수동태라는 것도 할 거. 여기까지 끝낼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이제 한후 다음에 보는 걸 볼 텐데 자 그 밑에 이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도 결국에 뭐냐면 가정법 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케이스를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씩이야. 그러니까 이라고 쓴 건 뭡니까 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자 일단 첫 번째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형태를 일단 알아야 돼. 가정법 과거의 형태가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를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 얘도 형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를 갖다 쓰는 거야. 됐지? 자, 가정법 과거는 이렇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렇다라는 얘긴데 자, 일단 형태부터 볼게. 형태 외워야 된다 당연히. 뭐 알고 있을 거야 너 정도면. 자, 그런데 혹시 방심하면 안 되니까 자 말해보는 거야. 뭐야? 자, 함께 자, if를 쓰고 주어를 쓴 다음에 동사의 과거 형태를 쓰죠.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야. 됐죠? 이렇게 이제 가정법 과거의 형태고 자 근데 이제 가정법 과거에다가 밑줄을 친 다음에 얘는 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만 과거인 거야? 그치 표기만 과거야. 대답 못했어 괜찮아. 표기만 과거입니다. 표기만 과거고 내용은 뭐야? 현재인 거야. 내용은 현재다라는 거 쓰시면 되겠고 선생님 표기만 과거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보세요. 자 if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 형태를 썼잖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내용은 현재라 그랬는데 뒤에 보시면 주어 다음에 우쿠마 다음에 동사 원형 썼잖아.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니냐? 조동사 다음에 다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게 되면 언제 얘기라고? 그래 현재 내용으로 고정된다 했잖아. 그래서 우드 쿠드 마이트 동사 원형을 쓰는 것 뿐인 거야. 외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생각해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쓴다는 규칙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탈주해 학원을 그만둔단 말이야.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뭐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이딴 식으로 약간 문제를 외우지만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if주 동과를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말이 붙었고 의미적으로 현재 얘기를 한다 했으니까 주어 우쿠마 동사 원형을 갖다 쓰는구나. 당연한 거 알겠죠? 얘는 만약에 그래서 이 논리가 그대로 밑에까지 적용돼. 만약 주어가 뭐뭐 한다면이야. 했다면 아니야. 내용 현재라 했어. 그다음에 주어는 V 할 텐데 이런 느낌으로 갈 거고요. 됐죠? 그다음 밑에 거 볼게. 자, 얘는 과거 완료를 쓴다 했어. 자, if를 쓰고요. 아이 뭐야? 맞춰야지. 적색으로. 자, if를 써주고 그다음에 주어를 쓰고 그다음에 과거 완료니까 과거 완료는 모양이 어떻게 돼? 그치? 얘는 헤드 플러스 pp인 거 같죠? 그래서 헤드 플러스 pp를 써주고 if주 헤드 pp 그리고 주어 would, could, might를 써놓고 나서 자 과거 완료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똑같아. 표기만 과거 완료인 거고 하나씩 밀린다 생각하면 돼. 내용은 언제? 내용은 그치 과거야 과거. 그럼 봐 우리가 아까 조동사를 갖다가 쓰는데 과거 표현 쓰려면 무슨 개념 빌려온다 했냐? 무슨 개념? 현재 완료 개념 빌려온다 했지? 그래서 여기다가 have 플러스 pp를 써주는 거야. 이렇게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 어떤 그 모양이 이렇게 헤드 pp를 썼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말이 붙었구나. 그리고 의미적으로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동사 다음에는 have pp를 썼구나.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s가 v 했었다면 이런 얘기야. 했었다면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주어는 v 했었을 텐데 이런 느낌이야. 했을 텐데 이렇게 합시다. 말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책으로만 배우면 맨날 뭐 백날 뭐 내가 새라면 뭐 날아갈 텐데 그만 좀 날아가라. 네가 인간이야 임마. 네가 무슨 자, 뭔 말인지 알지? 뭐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 뭐 그런 거는 의미가 이제 중학교 때는 하는 거고 왜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썼을까? 조동사 다음에 우드 쿠드 마이트 다음에 왜 동사 원형 썼을까? 이게 외울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뿐이라고. 그치? 이게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내가 깨우친 거기 때문에 절대 남들 이거 만약에 누가 따라한다? 분명 카피캣이야. 내가 누구한테 배운 적 단 한 번도 없거든. 내가 생각하다 알아낸 거기 때문에 논문 찾아보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부합니다. 내가 인터넷에 올리면 또 카피캣도 생기겠지 또. 어쨌든 자 됐고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가 일단 가정법 과거의 내용. 그래서 이렇게는 일단 세트 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데서 형태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형태 알고 의미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주요 명제. 얘는 이렇게 쓸게. 거기다 카테고리를 뭐라 쓸 거냐면 빨간 펜으로 주요 명제 플러스 당위성이라고 쓸게. 이렇게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위에다가 뭐라 쓰냐면 얘가 1조건이야. 그 다음에 2조건이라 합시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충족,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 아시나? 그러니까 동시에 충족을 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어떤 성립을 한다는 얘기. 어떤 식이냐면 얘는 형태가 이렇습니다. 주어가 이렇게 있고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 사이에 뭐 대절이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어. 근데 이 책에 좀 잘못 쓴 게 뭐냐면 이 동사란 말이 있어. 주장, 명령, 주장, 요구, 명령, 제한 등의 동사로 쓰는데 동사일 필요 없다. 그냥 recommendation 이런 식으로 명사형이 나오기도 하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자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데 동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했어. 앞에 있는 내용 자체가 만약에 어떤 주장하던가 요구하던가 명령하던가 이거 좀 지울게.
명령하든가 혹은 제안하는 내용이 나온다. 진짜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오케이? 그런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 나왔어. 이게 일단 1 조건을 성립해야 돼. 얘가 어떤 주장을 했던가 아니면 주장이 있던가 이런 식이야. 그리고 나서 뒤에 여기에 이 동사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느낌이었다 칩시다. 앞에 있는 주어가 주장한 겁니다. 뒤에 있는 주어 보고 뭐뭐 해야 한다는 뉘앙스, 이런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할 때 존재시라고 쓰시고, 그래서 얘가 1조건인 거야. 얘가 1조건을 충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걸로 보냐면 should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 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주어가 주장합니다.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이런 느낌일 때, 자, 둘 다 동시에 충족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 뒤에 거 당위성이 없으면 그냥 원래 시제대로 혹은 맞춰갖고 쓰면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뭐뭐 해야 한다는 뉘앙스다? 그럼 should를 쓴다는 얘기야. 됐죠? 그리고 주요 명제의 동사들 중에서 특히나 좀 현금화칠 건 뭐냐면 이 urge, 촉구하다라는 뜻, 그 다음에 request, 요청하다라는 뜻, 그 다음에 mend 시리즈 있어요. recommend에서 mend, commend, demand 이렇게 3개. 됐죠? 이렇게 총 5개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그래서 recommend 추천하는 거, command 명령하는 거, 그 다음에 demand는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1조건 딱 나왔어. 그럼 니네가, 자, 잘 들어. 이게 주요 명제를 배워봤자 이게 의식화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좀 빡세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주요 명제 같은 동사 딱 나오자마자 넌 머리가 좀 괜찮은 편이니까 딱 보자마자 이런 느낌이야.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들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쓱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될 것 같아. 그러면 슈드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를 네가 깨우칠 줄 알려면 연습 때 그런 걸 의식을 좀 해야 돼. 뒤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접속사 what, that 그거 구별하는 거 다시 할 거거든. 그때 갔을 때 내가 쏘 나오면 동그라미 치라는 걸 내가 의식적으로 시키는 게 있어. 고3 때 특히.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고. 그냥 그럴 게 아니라 억지로 그냥 의식화를 시키는 거야. 주요 명제 같은 게 나왔다? 그럼 민감하게 반응하자. 이런 느낌인 거야. 됐지? 이 정도로 보시면 일단 이렇게 됐고요. 여기까지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는, 얘는 뭐 별게 없고요. 그냥 수동태 2번만 내가 1번 제끼고 2, 3번만 묶어서 볼게. 일단, 자, 여기 위에는 이렇게 쓸게. 수동태가 되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돼. 있어야 한다. 라고 쓰고, 자, 가로치고 얘는 이퀄 무슨 말이냐면, 자, 최소 3형식이란 얘기야. 맞지? 동의되시나? 그 다음에, 자, 동사는 타동사여야 한다는 거.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진 애들을 타동사라고 하잖냐.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족해야 돼. 수동태가 되려면 최소한 목적어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는 최소 3형식이라는 얘기겠고, 동사는 타동사라는 얘기. 다 같은 말입니다. 3가지 다. 그런데, 자, 3번만 먼저 볼까? 자, 자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1, 2형식밖에 못해. 왜냐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1, 2형식으로 구별이 된단 말이지. 이런 애들은 애초에 수동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자, 일단 형 한번 들어볼래? 자, appear과 disappear 하게 되면 얘는 뭐 나타나다, 그 다음 사라지다 이런 거. 그 다음에 exist, 그 다음에 consist of 별표 치시고, 예형함 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 좀 몇 개만 더 쓸게. 자, 이거 많이 했었으니까, occur. 그 다음에 take place. 다 같은 뜻이야. 그 다음에 happen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 발생하다는 뜻인데, 발생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해석적으로 될 것 같단 말이야. be happened, be occurred, be taken place 하게 되면 발생되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쓸 수 있겠지만, 얘들은 자동사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는 경우 안 돼. 빈도 당연히 안 돼. 그냥 앞에 비동사 계열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은 안 된다는 얘기. 수동태가 금지, 안 된다는 얘기겠고. 되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딱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됐지? 그 다음에, 자, 이번에서 좀만 보충 설명하자면, 자, 4형식 뒤에는 4형식과 5형식 봐봐. 4형식은 SVIODO야. 그 다음에 5형식은 SVOC이기 때문에 얘는, 자, 3형식은 목적어가 하나기 때문에 앞에 튀어나오면 뒤에 명사가 없지.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있고 목적어 나왔을 때 얘가 주로 튀어나가면 주어 되고 BPP 되고 뒤에 남는 게 by 플러스 행위자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 근데 4, 5형식은 좀 유별난 게 뭐냐면 앞에 튀어나가서 주어가 됐고 BPP 형태가 돼도 뒤에 있는 얘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수동태로 끝났지만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반대로 얘도, 반대가 아니라 5형식에서도 똑같이 얘가 주어로 튀어나왔어. 그 다음에 BPP 형태가 됐어.
근데 이 C가 만약에 명사였다 진짜 I call him J라고 했다 진짜 나는 그를 J라고 불러. 근데 그는 불립니다 J라고 이런 식 J가 그대로 붙는 느낌인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오형식에서는 뒤에 뭔가 어떤 명사가 남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2번 내용인 거야. 됐죠? 그치? 이 정도 2, 3번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한 거겠고. 자, 그 다음 4번도 이건 수업 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는 선행사와의 의미관계로 태를 판단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잠깐 놓고 보면 선행사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주격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있어. 이 동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얘에 따라서 갈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이 표는 이제 외웠을 거라 믿는다. 준아 제발. 자, used to 하게 되면 뭐뭐 하곤 했다. 그 다음에 be used to be 그 다음 be used to ing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해볼게. 얘는 이렇게 자른다. 얘는 수동태라고 쓰시고요. 이거 많이 했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라고 쓸게. 그 다음에 이거의 결합인 거야.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것과 to 부정사가 결합된 게 이 얘 표의 얘긴데 v 하는 데에 사용되다 이렇게 돼. 사용됩니다. v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였고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게 중요한 게 이 to가 전치사 투입니다. 그래서 뒤에 ing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일 명사가 있을 수도 있겠네. 그치 게임하는데 익숙하다. 플레잉 게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게임에 익숙하다. 게임을 잘 알고 있는 형태. 다시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겠다는 얘기. 네, V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얘기겠고, 됐지?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좀 이제 외워서 좀 보자. 그러니까 이걸 안 외우면 문제 풀 때 맨날 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웠을 거라 생각하고, 그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6번도 그때 안 했습니다. 이건 문제를 풀다만 알게 될 거니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자. be used to ing랑 be used to 동사원형, 그 다음에 used to 동사원형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 좀 외워주자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입니다. 오늘 이것까지 하면 끝날 거예요. 이제 문제 풀어오는 건 너의 숙제인 거야. 내일까지라서 좀 빡셀 수 있겠지만은 본 다음에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은 내가 기억하기로 애들이랑 그 앞에 시제 파트랑 조동사법 여기 문제는 다 풀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이제 유닛 엑서사이즈는 이거를 내가 숙제로 냈었는지를 한번 볼게. 이거를 내가 출근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거든. 지금 시간이 3시 반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따 출근한 다음에 내가 이제 적혀 있으면은 숙제를 하라고 할 테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병렬 구조는 쉽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거 말면 돼. A, B, C, and D라고 쓰나. 이렇게 됐을 때, 자, 마지막 기점 병렬 구조는 자 이렇게 쓸게. 얘는 병렬 구조의 끝은 병렬 구조의 끝 기준은 다음과 같은 접속사다라는 느낌이야.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ing를 썼어. 그 다음에 ing를 썼고 그 다음에 ing를 썼어. 그 다음에 and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마지막 ing인 거야 얘가. 그래서 옛날 약간 틀 문제 좀 약간 그 연식이 좀 된 문제들은 여기다가 네 병렬 구조인 거 알아? 해서 여기다가 ing를 주고 혹은 어떤 투부정사를 주든지 혹은 동사원형을 딱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너 이거 맞게 틀리게 이런 걸 눌러봤던 게 옛날 틱한 문제야. 약간 틀 문제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잘 문법을 잘 몰랐던 시기. 근데 요새는 이런 건 당연하게 다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겠어? 그래서 니네 학교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됐었냐면 A, B, and C를 줘. 여기다 and를 주는 거야. 그러면 A, B, C가 병렬인데 A랑 C를 ing로 준 거야. 그 다음에 B를 딴 거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A, B, C, and D 이렇게 했을 때 자, 형태가 다 똑같아야 되니까 요즘 문제 트렌드는 어떠냐면 이렇게 돼. 기출에서도 A랑 B랑 D를 줘. 혹은 A랑 C랑 D를 줘.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껴있는 걸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건드릴 수 없는 두 개는 A, 첫 시작은 건드릴 수 없어. 얘가 기준점 시작일 거 아니야. 시작 기준은 A인 거야. 끝 기준이 이제 D인 거라 치면 얘가 두 개는 가만히 냅두고 이 두 개를 갖다가 어떤 바꿔놓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그죠? 그래서 앞에가 A가 ing 썼어? 그럼 B, C, D는 전부 다 ing를 써야 되는데 옛날 문제는 D를 갖다가 건드렸다. 근데 요새 트렌드는 가운데 있는 걸 건드린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기출 분석이 이래서 중요해요. 그치? 매번 내가 고3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3 거를 추적하는 이유가 이런 걸 모르면 변화의 트렌드를 못 따라가. 알겠지? 딱 이 정도만 해갖고 이제 문제를 너가 풀어올 거는 일단은 여기 20번까지는 반드시 푼 다음에 일단 채점을 내가 이제 답을 불러주고 나서 너가 답 채점한 다음에 모르겠는 것만 물어보는 걸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유닛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써있는 거 보고서 해오라고 할 테니까 좀 늦을 수 있어. 이제 양해 좀 해주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해석 쓰는 건 필요 없고요. 그냥 그 문제만 풀어오시면 된다라는 얘기. 30번까지가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숙제인 거야. 됐죠? 예, 여기까지 할 거고 자, 우리 내일 11시 예, 만납시다. 늦으면 안 돼. 알겠죠?